문재인은 왜 간첩 빨갱이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년을 기념해 출간한 자신의 자서전 운명에서 1, 2부는 누구도 미국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을 시기에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패망을 예고했다. 3부는 그 예고가 그대로 실현된 것을 현실 속에서 확인하면서 결산하는 것이었다. 적어도 글 속에서 남아 진실의 승리를 확인하면서 읽는 나 자신도 희열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하다 라고 적으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미국과 월남의 편이 아닌 공산사회주의 월맹의 편에 서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월남이 전쟁에서 지고 공산사회주의 월맹이 베트남을 적화 통일시킨 베트남전쟁. 그 전쟁의 결과로 수백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숙청, 학살당하고 오토피플이라는 수많은 난민이 발생했는데도 그걸 지켜보며 희열을 느꼈다는 건 정상적인 대한민국 사람의 상식적인 판단과 인류 보편적 인권이라는 시각에서도 도저히 공감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백두혈통인지 개두혈통인지 아는 김여정과 천안함 폭침의 주범 김영철 등 북한 고위급 인사들을 국민들의 혈세로 대한민국 땅을 밝게 한 것도 문제지만 2018년 2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올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 행사에서 더 끔찍한 발언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신영복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사용한 사람이 먼저다 슬로건과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소주, 처음처럼 글씨를 만든 인물로서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동안 복역한 적이 있습니다. 통일혁명당은 북한 노동당의 지령과 자금을 받아 움직였던 반체제 지하 조직으로서 쉽게 말해 간첩 빨갱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는 일찍이 1970년에 전향서를 썼으나 20년형의 형을 산 1988년에서야 서울올림픽과 동서해빙 분위기 아래에서 특별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1998년 8월 월간 잡지 말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사상 전향을 부인하며 통역당 가담은 양심의 명령 때문이었다며 그가 쓴 전향서가 가짜였다는 걸 자백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을 존경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은 굳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나는 간첩 빨갱이입니다 를 공개적으로 말한 것과 진배 없습니다. 1960년 북한 김일성이 8.15 격투사를 통해 처음으로 남북 연방제 통일 방안 제시, 1973년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고려 연방공화국이라는 연방제 제안,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 연방제라는 그럴듯한 용어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통일 전선 전술이자 북한이 한반도를 적화 통일시키기 위한 한 방법일 뿐입니다. 실제로 북측의 연방제 통일안은 1920년대 레닌의 반제국주의 통일 전선 전술의 논리를 그대로 한반도에 적용시킨 것이라는 지적이 북한 연구자들 사이에 존재하며 북한의 정치사전에도 공산주의적 요소가 민족사회를 지배할 수 있도록 통일된 세력이 되기까지 과도적인 정치 조직으로 연방제가 필요하다면 연방제가 한반도 적화 통일의 과도기적 수단일 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사회주의는 쉽게 혼합할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아서 역사적으로도 체제가 다른 두 나라가 평화적인 공존의 방식으로 통일한 전례가 없습니다. 월맹에 의해 적화된 월남, 서독에 의해 흡수된 통독 등 어느 일방의 우위에 의한 통일만이 큰 내용 없이 통일 이후의 사회를 안정시켰습니다. 남북 연방제에 의한 합의로 통일한 예멘조차 통일 이전, 이후, 현재까지도 극심한 내전과 갈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으며 국민들은 전쟁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꼭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역사적 사례를 알면서도 무시하는 걸까요? 아니면 순진하게 모르는 걸까요? 둘 중 어느 경우라도 문재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변호사 일을 하며 인권 변호사라는 타이틀로 유명세를 떨치고 서민도 아니면서 서민 코스프레하고 맨날 민주, 인권, 평화를 입에 달고 노래 부르며 지금의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문재인. 그러나 인권 변호사라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인권에 대한 태도는 의문을 넘어 분노를 자아냅니다. 찬성으로 봐야 될 참이니까 확인해보자. 그래서 국정원이 갖고 있는 광국으로 어쨌든 국정원이 확인해보기로 한 것인데 2007년 당시 노무현 정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은 UN 북한 인권 결의안을 김정일의 지시라며 북한과 내통하여 기권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정체를 의심받고 있었는데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한 예민 난민 문제는 민주정부를 표방한 자신의 말과 다르게 인권을 앞세워서 독재정부처럼 일방통행식으로 예멘 난민 수백 명을 그냥 받아들였으며 북한 인권 문제야말로 세계의 어느 나라, 어느 단체보다 대한민국이 선봉에 서서 노력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인권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인권을 무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북한 인권단체를 압수수색하고 후원을 끊으며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노골적이고 광범위하게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모습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 인권 변호사라는 걸 말해줍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어서 인권은 보편적인 게 아니라 선택적인 것이고 북한에서 인권은 3대 세습 독재자들에게만 해당하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불필요한 사치입니까?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래로 북한은 대한민국을 향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도발을 자행해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뒤따랐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의도적인지 아니면 역사에 무지한 건지 정말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북한의 존재로 인해서 불안하거나 안전하에 침해가 있었던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MBC 기자가 과거 북한이 방해 공작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문 대통령은 많은 국제경기 때 북한이 참가하고 응원단이 내려옴으로써 남북 간 화합과 평화에 오히려 기여한 바가 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야말로 전형적인 가짜뉴스의 표본이며 북한은 대화와 평화 무드가 조성될 때마다 언제나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치며 큰 도발을 하는 화전양면 전술을 펼쳐왔고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의 기만에 희생되는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을 엿새 앞두고 김포공항 폭탄 테러로 5명 사망, 33명 중경상. 1988년 서울올림픽을 겨냥한 칼 858기 폭파 테러로 탑승객 115명 전원 사망. 2002년 한일 월드컵 도중 제2연평해전으로 해군 6명 사망, 18명 부상. 북한의 도발은 이명박근혜 정부가 국정 운영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변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북한의 1차 핵실험은 2006년 10월 9일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노무현 정부이며 핵무령을 완성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은 2017년 9월 3일 문재인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